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범죄의 사회학적 요인이 무엇일까 확인 한번 해볼까요? 특히 이제 범죄와 비행의 원인이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결성 과정이 있고, 갈등 과정이 있고, 범죄 과정이 있고, 빈곤 과정이 있죠. 결성 과정, 즉 사망하거나 부모님 사망하거나 이혼하거나 실종 때문에 부모님이 없는 가정이 있고요. 갈등 과정, 심리적인 갈등 때문에 가족 내 인간관계에 갈등과 불화가 생기는 과정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범죄 과정이 있어요. 범죄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이 아주 긍정적이에요. 범죄자 가족, 빈곤 가정, 정말 어렵게 사는 가정들, 생활 수준이 낮겠죠.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콘크리는 가정의 어떤 사회 기능에는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가정이라면 부모의 감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콘크리는 또 주장한 게 애정의 끈이 있어야 된다. 가정 전체에 조화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친자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 네 가지 기능을 콘크리는 강조를 했죠. 자, 그러면 학교에 어떤 폭력의 경향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수업을 하면 수업 시간 중에도 교실 내에서 발생을 하죠. 또 질이 아주 안 좋은 게 있어요. 또 하나 충동적이고 계획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외부 불량배와의 어떤 관계가 있고요. 이런 모든 것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죠. 또 연중 지속적으로 학교 내에 폭력 경향이 있죠. 그죠? 학교 내 폭력의 경향 중에 외에도 여러 명의 교사가 집단 폭력 등을 당한다든지 또 오히려 가해를 한다든지 뭐 상호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상호 관계.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학생들끼리. 그죠? 자, 그러면 직장에는 없나요? 직장? 한 번에 발생하는 범죄에 의한 피해는 적지만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는. 그죠? 통상 직무 중에 이루어지므로 발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통상의 업무 중에 실행되고 있고 피해 규모도 적어 범죄자의 죄의식이 좀 약합니다. 최근에 직장에서도 일어나는 게 미투 운동, 나도 당했다. 그런 게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자, 직장 범죄의 전체 피해는 크고 경제적 영향을 많이 좌우합니다. 큽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는 어떤 물건을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고 생산품이죠.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이런 직장 내의 어떤 범죄가 많은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위기 이론은 어느 시기마다 발달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과제죠, 과제. 과제를 가지고 있죠. 이 과제를 어떻게 이겨낼 거냐, 해결할 거냐. 즉 이러한 위기를 만나서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과제는 있는 거예요. 학교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다 과제가 있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 거냐. 특히 유아기에 아기 때 애정을 받아야 되고요. 하지만 받지 못한 아이들.
청년기의 부친이나 모친에 대한 콤플렉스, 이런 것들은 반항식을 갖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위기에 빠져서 정서가 불안정한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다. 이걸 위기 이론이라고 합니다. 위기 이론. 즉 생활 경로의 각 장면마다, 상황에 맞게 장면마다 다른 범죄 촉진 요인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잘 넘겨야 된다.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매스미디어, 특히 폭력에 관련된 매스미디어는 범죄에 영향을 줄까요? 특히 매스미디어에서 폭력적인 부분이 많이 노출된다면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자기정화설, 카타르시스라든지 미디어에 의해서 보도된 폭력에 접하는 것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하고 있죠. 과연 이러한 미디어가 범죄를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맞는 걸까요? 자기 정화가 맞는 걸까요? 여러분 보시 어때요? 또 하나, 정화가 아니라 범죄를 촉진시킬 수 있다. 즉 미디어에서 보도된 폭력을 접하는 것으로 그것이 진실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공격성이나 폭력성을 높이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정화성과 범죄 촉진을 한다. 즉 미디어에서 얻는 자의 자극이 행동으로 연결된다 해서 주사침. 여러분 주사침, 침을 놓으면 반응이 오잖아요. 그죠? 주사를 맞으면 반응이 오잖아요. 자기 정화 주사냐? 범죄를 일으키는 주사냐? 어떤 주사를 놓을 거냐? 이게 주사침 이론입니다. 자, 자연 환경과 범죄와의 관련이 있는가? 자연 환경. 특히 겨울에는 춥고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가기 싫죠. 수입률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돈을 많이 못 버는 대신 생활비는 쓰죠. 먹어야 되고 써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죠? 이게 과연 겨울에 범죄율이 많느냐? 하지만 우리 학자들은 겨울에 이런 돈과 관계된 재산 범죄율이 높다. 본 거예요. 재산, 돈 범죄. 어느 정도 뭐 이유가 있겠죠. 일리가 있죠. 여름에 덥단 말이에요. 옷을 많이 벗겠죠. 여름철. 외부 사람들 활동 시간이 많아지죠. 더우니까 수영도 하고 그늘에 앉아 있어야 되고 내과에 있어야 되고 옷도 짧게 입고 더위와 습도 때문에 불쾌지수가 올라가죠. 그래서 여름에는 신경질적이고 화를 잘 내고 외부 자극에 민감하다. 그리고 공격적 충동이 많이 나온다. 증가한다. 대인 범죄. 여러분 뭐 여름에 성범죄도 또 많이 나오잖아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학교 내 폭력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학교 폭력. 첫째, 악질화, 질이 안 좋아지고 있다. 둘째, 외부 불량배와 연관되어 있다. 세 번째, 지역적인 현상이다. 라,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답 나오죠? 전국적이죠. 지역적이 아니죠. 그죠? 학교 내 폭력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수업 시간 내 교실 내에서도 발생하고 교사가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죠. 여기 문제입니다. 그죠? 무서운 일이에요. 과거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그죠?
직장 범죄의 특징은 뭘까요?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가. 통상 직무 중에 발생하여 발견이 어렵다. 나. 경제적인 영향은 극히 적다. 다. 죄의식이 적다. 라. 직장 범죄의 전체 피해는 크다. 답 나왔죠? 나. 직장 범죄는 산업 스파이 등 규모가 커지죠. 따라서 경제적인 영향이 매우 큽니다. 자, 다음은 범죄의 계절적 요인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맞지 않는 거 볼까요? 가. 겨울에는 폭력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나. 여름철엔 대인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다. 겨울에는 재산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라. 여름철에는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답 나왔죠? 겨울철에는 뭐죠? 재산 범죄죠. 겨울철에는 재산 범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절기는 경제적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입률에 영향이 크고 생활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자, 요약 정리할까요? 가정과 범죄, 비행이 되는 가정에는 결손, 갈등, 범죄, 빈곤 가정이 있고요. 학교와 범죄에서는 수업 시간 중에 교실 내에도 발생하고 악질화, 충동형, 계획형 모두 외부 불량배와 관계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여러 명의 교사가 집단 폭력을 당한 경우도 있다. 직장과 범죄에서는요. 한 번에 발생하는 범죄한 피해는 적으나 그것이 반복되고 통상 직무 중에 이루어지므로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전체 피해와 경제의 영향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연령과 범죄 보면 이 부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위기 이론은 생활 경로마다 각 장면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길 거냐. 그 위기를 잘 넘기면 범죄가 안 되는데 그 위기를 잘못 넘김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런 그 위기 이론, 그 장면마다 잘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스미디어 방금 전에 얘기했죠. 매스미디어 하니까 주사침 이론이 나오죠. 자기 정화설이냐 범죄 촉진설이냐. 매스미디어가 이런 영향을 주는 게 자기를 정화시키냐 또 범죄를 촉진시키냐 이런 부분. 그래서 주사침 이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매스미디어가 현 사회에 관심이 좀 많이 영향이 있죠. 청소년들이 현재 지금 오락게임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오락을 할 때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게 있고요. 또 정말 이게 성과 연관된 오락게임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락게임에 보면 옷 벗기 게임 이런 부분은 정말 관련이 있고요. 제가 현장에서 많이 경찰관을 할 때 살인사건을 접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접해보고 면담을 하다 보면 오락실에서 사람을 무참하게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오락을 꽤 많이 했어요. 즉 이런 잔인한 오락에 빠져 있고 사람 목숨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이런 게임, 오락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최근에 오락 청소년들이 오락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 목숨을 쉽게 여기고 부모에게 폭행을 간다든지 자녀를 죽인다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데 이 매스미디어 또 오락 최근에 나온 오락 게임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락 게임에 미쳐가지고 자녀를 굶겨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간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그 매스미디어와 범죄에 관련해서 오락과 범죄에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관련 범죄인데요. 특히 지금 미투 운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름철에는 대인 범죄인데요.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미투 운동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숨겨진 미투 운동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성범죄가 많았나, 또 피해 여성이 많았나 고민하게 되는데, 특히 여름철 날씨가 이제 또 더워지면 이런 대인 범죄가 많이 발생합니다. 짜증스럽고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겨울에는 재산 범죄가 많습니다. 추우니까 나오지 않고 주로 실내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벌이 수입은 떨어지고 생활비는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재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범죄학을 공부하면서 참 일리 있다. 우리 현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사회학적 요인도, 이런 사회학적 요인도 범죄와 관련이 있다. 좀 더 우리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물론 유전적으로 태어난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이 사회적인 요인 따라서, 사회적인 환경 따라서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향후 이러한 사회학적인 부분도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더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범죄학자들이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학적 요인을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